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오늘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장 국내 증시 하늘도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업종의 날씨가 눈에 띄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챗봇 관련 업종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났고요. 로봇 관련주에는 구름이 다소 끼어 있습니다. 먼저 AI 챗봇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에 최대 40억 달러까지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의 경쟁에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결정을 한 건데요. 엔트로픽은 아마존이 개발한 전용 칩을 AI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챗봇 오픈 AI 챗 GPT는 보고 듣고 말하는 기능을 조만간 접목시키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제는 사용자와의 음성 대화가 가능해진다고 밝히면서 한층 더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솔트웨어와 남성과 같은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로봇 관련주는 오늘 구름이 다소 끼어 있는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에서는 로봇 관련주가 상승했지만 국내에서는 외국인들의 연일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진 로봇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유진 로봇은 그동안 청소용 로봇 청소기로 이렇게 눈길을 끌어왔는데 이번에는 국내 청소 로봇에 중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매출 손실 규모는 약 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유진 로봇은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와 또 해외 진출을 준비하면서 이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에이스테크 역시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그동안 상승해 왔지만 실권주 청약이 끝나자마자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눈에 띄었던 두 가지 업종의 날씨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흐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먼저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몬리스포츠 이상엽 이사님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님의 아바타 길건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길건우 대표님 네. 오늘 이권희 대표님 아바타로 오신 겁니까? 네, 네네. 아바타입니다. 이럴 거면 계속 고정해요. 네. 이렇게 자주 아, 나오고. 분명히 딱 나 화요일 분명히 날. 빠진 것 같은데 다시 자꾸 뭔가 나오는 듯한 이 느낌은 뭐죠? 예. 아니 이럴 거면 왜 운명이에요, 못한다고. 운명, 예. 운명. 근데 계속 희한하네.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희한하네 진짜. 희한하네. 괜히 2부에 나오시지 마시고 그냥 계속 매주 화요일날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좀 드리겠고 이상엽 이사님의 종목인 일단은 클리오가 네. 계속 순위권 안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초반에 그러니까 이번 달 초반에 좀 상승을 보였다가 아직까지 좀 소강 상태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이 다 부진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6위에 계속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진짜. 야 이렇게 깐다고? 네, 아, 근데 5위하고도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잘 버틸 겁니까? 클리오는 어떻게 보세요? 클리오 좀 좋은 종목이긴 한데 화장품 쪽도 완전 좀 괜찮았다가 요즘 약간 좀 소강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클리오 오늘도 기관이 샀네요. 아 기관이 샀어요? 네, 샀습니다. 자랑하신 거예요 지금. 네. 아니 9월 달에 네. 기관의 수급이 하루만 빼놓고 연일 사고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진짜 내일까지 사면은 와, 정말 기관의 러브콜은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3분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이제 수익률 관점, 또 클로징 관점에서 뭔가 조금 좀 땡겨주면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네. 9월 달에 이제 기관도 이제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기금이 뭐 이제 이번 달에도 좀 샀지만 이번 달에 들어서 가장 많은 금액을 오늘 샀어요. 클리오를요? 네네. 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조금 이제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오. 네, 연기금이 오늘 또 가장 많은 금액을 샀다는 걸 보면 오 그러면 또 6위 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아직도 있다라는 네, 거네요. 5위나 뭐 5위나 4위나 5위나 4위. 아니 그럼 개인이 파는 겁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는? 누가 네, 그렇게 올라오다 파는 거예요? 보니까 네. 이제 외국인도 좀 팔고 있고 네네. 뭐 개인도 좀 거기다가 시장도 어려운데 네. 좀 올라왔고 또 그렇죠. 추석이고, 추석이고. 네, 추석이고. 용돈도 드려야 되고 배도 사야 되고 그러니. 참치도 네. 사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런 수급만 놓고 보면은 뭐 9월뿐만이 아니고 네. 뭔가 좀 10월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수급이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10월에도 또 한번 가져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드네요. 가져 나오실 겁니까?
더 좋은 종목이 있겠죠? 안 가져 나온다는 결론 들으셨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 일단 기관이 샀다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마지막 대화로 모두 이게 다 정리가 되는 아, 것 같다. 깔끔해. 예. 이런 거 좋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길건우 대표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건 이건희 부장님 네. 역시 네. JLK를 한번 이번 달에 들고 맞아요. 오셨어요. 근데 지금- JLK를 이 길건우 대표님이 예전에 한번 들고 나오셨죠. 맞아요, 맞아요. 전체 1위, 2위 막 이렇게 다툰 지금 적도 전체 있어요. 2위. 전체 2위죠. 전체 조선내화가 조선내화가 1위. 500%인가 맞아요. 네, 그랬고. 그다음에 JLK가 2위, 네. 뷰노가 3위. 맞습니다. 네.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많이 올랐죠. 근데 많이 오르고 나서 이번 달 약간 더 치고 올라가는 음. 듯 하였으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쉬는 이런 타이밍에 구간이- 예. 하필 또 네. 가져오셨는데 쉬는 타이밍이셨어요. 네, 하필 쉬는 타이밍에 또 JLK 가져오셔가지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망을 좀 한번 해주시죠. 뭐 앞으로도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는 비급여에 포함됐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의료 AI 같은 경우가 사실은 보험 적용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럼요.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생돈을 내느냐 보조를 받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급여라도 포함되면 보조를 받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료 AI 쪽은 사실은 시작하면 비급여 의료 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네. 그 중에서도 또 선점하고 있는 JLK나 뷰노나 뭐 루닛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년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성장하는 시점이라고. 아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네. 내년부터 수치로서 좀 나타날 수 있는 빡빡빡 공간이다. 찍힐 때입니다. 어. 네, 그래서 조금 들고 계신 분들은 길게 보시는 게 맞고요. 사실은 이제 10월 초중순까지는 좀 의료 AI 쪽이 조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시기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를 또 매수의 기회로 한번 잡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가격이 내려갈 때 계속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도 되겠네요. 이제 시작인 종목이잖아요. 많이 오르긴 네, 했었어도. 맞아요. 예,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는 사실 저도 AI가 의료랑 만나면서 어떻게 진단하고 이게 네. 파생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새로운 장르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좀 계속 좀 지켜볼 수 있는 장목. 봐야 돼요. 그때도 아마 이 얘기하실 때 제가 그때 황스타그램 왔었던 것 같은데 네, 네. 뇌졸중 질환 얘기를 맞아요.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 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암 다음으로 제일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실은 매출로 찍히는 거는 기정사실화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JLK에 대한 전체적인 좀 종목 분석 좀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종목 알아봐야겠죠. 자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이 나올지 두 분이 과연 진짜 남은 이 9월 한 3일 정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네, 막판 대역전극을 이용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을 가져와 주시. 제가 잠깐 아까 봤거든요. 네, 어때요? 굉장히 어드벤처입니다. 아, 어드벤처예요? 예, 굉장히 좀 L 월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진짜 엘월처럼. 모멘 하랍니다 오늘. 약간. 어? 예, 그래서 그래서 좀 너구리처럼. 그렇습니다. 어? 기대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네, 스타킹 모험의 나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엽 이사님은 시노팩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3%대 약세를 보였고요. 모험의 나라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오늘 이건희 부장님은 알테오젠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22%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의 시노팩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팩스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국내 최초로 혈액투석기 관련 GMP 인증을 획득했는데요. 이번에는 제조업 허가까지 받아냈습니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품목 허가 승인 예정으로 내년에는 본격 판매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혈액투석기 글로벌 업체인 독일의 알파플랜과 협력하면서 연간 200만 개의 혈액투석기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혈액투석기 소모품 수입은 연간 1조 8천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노팩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상엽 이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바이오가 핫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바이오 종목을 계속 들고 계시는데 계속 들고 나오시고 그렇죠. 계신데 이상엽 이사님께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하락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이었거든요. 이게 급등과 급락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약간 모험 아닙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거는 이제 모험 아닙니다. 아, 모험 아니에요. 모험 아니에요. 알테오젠에 비하면 뭐 그렇죠, 그렇죠. 네, 그쵸. 네. 하늘과 땅 차이다. 네네. 아 다르다. 네. 너희와 나는 다르다. 아, 정말 다르죠. 알겠습니다. 네, 예. 말트좀 회사는 좋지만 오늘 흐름이 그랬다는 거고 네. 이제 회사가요 기술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기술력이 좋고 또 이제 사회에 이제 기여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 6월 달을 살펴보면은 그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국민훈장, 동백장까지도 뭐 수상한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멤브레인 이제 필터 업체인데 그 반도체에 있어서 이제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물이요? 어떤 물? 그냥 물. 아, 물. 네, 아, 순수한 H2O. 네, 네. 어떤 물이라면 무슨 물을 얘기하시나요? 뭔가 좀 상상하는 물이 있었나요? 예. 잠깐 뇌가 정지될 뻔했습니다. 예, 당연히 H2겠죠. H2O. 예.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이제 물이 필요한데 이제 반도체 그 퓨어 워터. 네. 아, 표부터. 네, 이게 순수한 물일수록 이제 반도체의 이제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은 FPCB가 89.18%, 그래서 필터 사업부가 한 10.82%가 되는데 FPCB와 필터,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고 이제 품질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모멘텀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 말고도 한 2개 정도를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필터 쪽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필터 쪽으로의 매출 비중이 큰 게 이제 CMP 필터입니다. 근데 CMP 필터가 과거에는 이제 전량 수입해 오다가 이 회사에서 이제 국산을 한 것으로 이제 유명한 업체인데 이게 CMP 필터가 뭐냐면은 웨이퍼 연마에 사용되는 용액 이제 슬러리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과하는 데 사용하는 필터인데 이쪽 비중이 삼성향이 70%가 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올해 연내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뚫으려고 한다는 거. 그러면 좋은 소식이 있다면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가 이제 내년부터 반도체 공정용 케미컬 필터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매출이 발생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 말고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CMP 필터보다 지금 말씀드린 이쪽 필터 시장이 더 크다는 거가 내년부터 매출이 잡힌다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이 필터가 너무나 중요한데 지난 4년간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좀 이것을 사용하는데 공급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근데 이 매출이 내년부터 터진다는 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멘텀이 이제 혈액투석기 필터 사업인데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장에서는 이거를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이렇게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면은 이제 기억해뒀다가 이제 그때 모멘텀이 좀 터질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수익률은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서 이제 12월달에 품목허가 승인 또 이제 내년 본격 판매 계획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이미 뭐 독일 기업과 함께 뭐 설비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일정만 좀 지나간다고 하면은 정말 큰 모멘텀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시가총액이 3천억이 조금 안 돼요. 네. 그런데 실적이 작년 영업이익이 129억 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이익 114억 원을 기록하면서 실적도 되고 오늘 수급 최근에 좀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8월 20일부터 주가가 급등할 때 보면은 정말 추격 매수하면서까지도 외국인이 많이 샀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물량은 약간 손절매선 물량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아직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도 뭐 수급, 실적, 모멘텀 모든 거 좀 함께 보기에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길건호 대표님, 그러니까 이건희 부장님의 아바타인 길건호 대표님 어떻게 네. 보는지 결정해 주시죠. 이건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갈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건희 하나, 부장님 둘, 하는 셋. 오. 오. 이건희 부장님 아바타로서. 네. 오늘 오늘 또 바이오 가져오셨으니까. 네네. 아. 같은 네. 바이오네요.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건 혈액 투석기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허가는 우선 받았고요. 제조 허가를 연말까지 최종 획득해가지고 24년 내년부터 이제 판매한다라는 건데 네. 사실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말만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이미 생산 시설이 연간 200만 개 규모로 세팅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허가만 나면 바로 매출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얘기하시는 동안에 이제 제가 국내 시장 보니까 혈액 투석기 쪽에 이제 소모성 제품만 한 캐파가 1조 8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시장에서 어찌됐건 5% 10%만 MS 가져온다라고 해도 없던 매출이 생기는 겁니다. 네, 거의 최소 900억에서 1,800억 정도는 생기는 거니까 앞으로 조금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네. 굉장히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냥 바이오가 사실
저는 약간 좀 그런 때 외치거든요. 속지 말자 바이오. 막 약간 이런 말도 좀 외치고 있거든요. 왜냐면 하도 좀 뭐 임상 실험 통과. 그렇지. 야, 뭐 이렇게 하면서 어디 승인 뭐 예정 뭐 어디 뭐 MOU 체결 근데 뭐 알고 봤 그런 거 뚜껑 많죠. 열고 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고 막 그런 일이 많은데 여기는 확실하게 뭔가 파이프라인이 있는 곳이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좀 두 분의 설명을 들으면 정리가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표가는 4,500원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3,240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해 주시죠. 네. 하나, 둘, 셋. 매수! 패스! 저는 매수할 겁니다. 패스할 겁니다. 예. 예. 이게 좋게 좀 들은 것 같은데 매수를 안 했어요. 바이오가 좀 무서워요. 바이오가 좀 무서워요. 예. 저번 달에 바이오 좀 많이 좀 했었잖아요. 많이 포트에 열렸는데 오늘 또 하필 두 종목 다 바이오라 첫 번째 바이오는 피하고 두 번째 바이오를 만나보자라고 했는데 왜냐면 아까 보니까 굉장히 좀 하락세가 컸던 종목이 하나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종목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하긴 해서 두 번째 종목을 기다려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정 씨는 왜 포트에 올리셨어요? 저는 이 혈액투석 관련 의료기기 제조업체 이거 획득했다라는 게 참 좋았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계산해서 수지 씨. 잘해, 다음 잘해. 종목 뭡니까? 이번에는 이건희 부장님의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이달 들어서만 79% 폭등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 머크와의 매각 협상설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또 기술 이전 계약 조건이 비독점적에서 독점적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수조 원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주도하면서 이렇게 주가는 폭등세를 보였는데요. 또한 이번에는 아예 머크가 알테오젠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공매도 폭탄을 맞고 시총이 9천억 원 증발되면서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알테오젠 엄청난 모험의 나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부장님은 오늘 아바타 길건우 대표님을 대신 보내셨는데요. 모험의 나라로 어떻게 떠나봐야 할까요? 길건우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하필? 오늘 아바타로 나오는 길고루 대표님이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길고루 대표님이랑 잘 안 맞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본인이 선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 제가 이건희 봤을 부장님이 정보를 가져온 때 거예요. 말이죠. 이건희 네. 부장님의 이 마지막 주잖아요. 마지막 주. 마지막 주에 폭탄을 주고 간 느낌? 약간 너가 터트려라. 약간 가족을 학관 느낌이 있어요. 마지막 폭탄을 주고 떠나는. 네, 그 동그라미 네. 있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아바타 전에 제 걸로 간다라고 하면 네네네. 하필 끝물에 그러니까요. 저한테 이렇게 싹 던지시고 네. 근데 사실은 조정이 커서 네. 다음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오긴 했습니다. 사실은 알테오젠의 이제 안의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네. 분명히 호재든 맞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걸 새로운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잡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대략 조정을 당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21선 거의 근접했습니다. 네. 요 아래로 내려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희비가 엇갈리지 않을까. 딛고 일어선다라고 하면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거고요. 네. 떨어지면 조금 더 기다려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이제 아바타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자라고 하면 이 기술에 대한 거는 뭐 이거는 검증이 끝나는 회사잖아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워낙 되고요. 잘하는 회사니까. 머크가 네. 그러니까 글로벌 네. 빅파머 이 머크가 네. 이 회사를 인수한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근데 그거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하나를 알려드리면 네. 한다더라라는 말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카더랍니까 또? 네, 근데 아. 그걸 빼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우선은 알테오젠이랑 머크랑 작년에 어찌됐건 기술 수출 계약을 했죠. 그렇죠. 네. 규모 큽니다. 4조 6천억입니다. 적은 규모는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왜 했냐라는 게 포커싱을 해야 돼요. 음. 왜냐하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거에 포커싱을 하냐면 주변에서 뭐 자꾸 뭐 한다더라 한다더라 인수합병 좋다더라. 한다더라 그것만 보고 하는데 네. 왜 인수합병을 하는지를 하시면 조정당할 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 네, 왜냐하면 지금 머크에서 매출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항암제입니다. 그렇죠. 네, 키트루다. 오. 네, 근데 이게 유럽에서 특허 만료가 28년이거든요. 음. 그러면 이거 특허 만료되길 기다리는 애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럼요. 네, 바이오시밀러 그치, 다 우리나라도 풀리는 있고. 거죠. 예. 네, 그래서 걔네들이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에 빅파마들이 스탠스가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들여서 또 만드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길게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머크가 어떤 걸 선택했냐? 제형을 변경하는 걸 선택을 저를요? 했습니다.
맞네. 네, 제형을 변경하는 거를. 그냥 어떤 제형이냐?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항암제라고 하면 정맥 주사로 맞습니다. 아, 정맥 주사로. 네, 맞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맞는 사람도 힘듭니다. 맞아요. 그죠, 그죠. 근데 SC 제형이라는 게 뭐냐면 피하 주사. 아, 이거 그 네. 당뇨나 나갈 때 네, 급하게 피하 딱, 주사.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 게 글로벌 두 번째 기업이 알테오젠. 아우. 네, 이라고 생각하시면 대단한 될 것 기술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 기술을 샀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슈될 만한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거예요. 우리나라 바이오 쪽에서 거의 최초이지 않을까 최초라고 싶은데. 생각하시면 될 것 네네네.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걸 해서 만약에 25년도에 시판이 되고 특허가 연장이 되면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28년 기준으로 키트루다 하나가 특허가 만료되기 전 기준으로 40조를 벌어들여요. 야, 40조를. 근데 연에 40조를 벌어들이는 거를 이거 제형 변경함으로써 예를 들면 한 6년, 7년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액수로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인수가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머크가 얘기하는 인수 금액과 알테오젠이 얘기하는 인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거죠. 갭이 있군요. 네, 근데 저는 인수를 안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봅니다. 네. 이유인즉슨 특허는 언젠가는 만료됩니다. 언제가 늘어뜨려도. 풀리죠. 네, 네. 그러면 바이오시밀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얘들도 제형을 바꿔야 돼요. 그럼 누구 거 기술을 갖다 쓸 겁니까? 아 그러네요. 알테오젠. 알테오젠이죠. 네, 네. 그래서 인수 돼도 좋고 안 돼도 돼도 좋네요. 네,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기술력은 확실하게 확보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니까요. 네. 그것만 믿고 가도 괜찮은 회사고 괜찮은 주식이다. 네, 이렇게 아마 이 예. 부장님이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뒤에 본인 생각 좀 드신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예, 좀 뒷부분 좀 본인 생각 아, 좀 왜냐면 키워봐도 몇 줄 안 적어주셔가지고 본인 제가 생각을 좀 보완했습니다. 근데 그렇다 쳐도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사실은 앞으로 이게 마일스톤뿐만이 아니라 인수가 되는 거, 그 다음에 25년도에 시판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른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제형 변경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네네. 사실은 주가는 아직은 아직이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더갈수 네, 있다. 너무 단기 급등이었다라는 게 부담감인 거죠. 아, 그렇죠. 그러네요. 네. 며칠 만에 뭐 엄청나게 크게 와. 올라가지고 다들 좀 깜짝 놀랐다가 지금은 약간 좀 조정받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기술력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뭐 이렇게 좀 확실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민 이사님께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상민 이사님 이 종목 갈 것 같습니까? 이 정도를 가져왔어요.라고 지금 이미 X로 지금 표시를 던지면 안 되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X. X! 아이고 이런 걸 가져왔어라고 결정을 네.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을? 회사 좋은 건 인정하고 네. 네. 아바타인 길 대표님도 종목을 듣고 놀랐다고 하시는데 네네. 저도 상대방 종목이 뭐냐고 딱 날라왔는데 알테오잔이라고 해서 네. 왜? 이건 아니지 않나? 와이가 네네네. 뭐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좀 추격 매수한다거나 그러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네. 오늘 거래량도 많았고 외국인의 매도도 정말 많았고 네. 장대 음봉이고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어디서 조정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알테오젠이 지금 시가총액 4조 원에서 밀렸어요. 네네. 근데 왜 4조 원이 왜 중요하냐면 코스닥에 있어서 4조 원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4조 원을 올라설 수 있어도 4조 원을 버티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밀렸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JYP 엔터,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많은 종목군들이 4조 원 갔다가 거기서 다 밀렸거든요. 아, 그러네요. 급등했다가 네. 다시 좀 그러니까 밀리는 모양새였죠. 코스닥에 4조 원이라는 그 마의 마의 벽이 마의 있어요. 고지네요. 마의 그래서 고지. 뭔가 정말 특별한 게 있어야 그 자리를 버티는데 거기에서 밀렸다는 거, 하락폭이 컸다는 거, 수급이 좀 꼬였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네, 때 X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가 쉽게 말해서 좋은 주식이긴 한데 좋은 주식이다. 네네. 단기간에 오르기는 이제 좀 힘들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타킹 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네. 이번 달 안에 특히 좀 힘들다. 네. 네, 뭐 이렇게 좀 며칠 안 말씀해 주시면. 남았으니까. 3일 보고. 네. 네, 3일 보고. 3일 보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네, 손절 라인을 58,000원 제시하셨더라고요. 네, 58,000원. 20일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저는 손절 라인을 매수 포인트로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저때까지 사실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고 있고 좋은 말이네요. 네, 예. 부장님이 제 숫자를 계속 다시 쳐다봤습니다. 네네. 네, 12만 원. 목표가가요? 네, 오. 네, 그만큼 제가 얘기했던 1번, 2번, 3번의 상황을 모두 고려를 하신 듯 합니다. 네네네. 아 이건 스타킹 하겠다. 오, 진짜. 이거는 뭐 추석 지나고 아, 그냥 한 번에 잡아내겠다. 가겠다. 내 네. 1등 드라마 잡겠다. 나오는 드라마 진짜. 야 오늘 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이건희 부장님께서 아바타를 통해서 네. 보여주신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시죠? 너무 놀란다. 나 무조건 나지고. 야, 이렇게 나는 패스 나. 아니 나 이거 갈 무조건 거야. 갈 수는 나 이거 없어. 무조건 갈 거야. 나 스타킹 할래요.
이건희 부장님 믿고 믿고 스타킹하는 거야? 마지막에 한번 대역전국. 이거 진짜 되면 진짜 그거 진짜 드라마지. 이거 진짜. 이거 되면 제가 이건희 부장님을 업고 매일경제를 뛰어다니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아예 박살나거나. 흥미진진하구만. 좀 어떻게 흘러가? 3일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좀 흘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투자 방식은 아니에요. 네, 그건 좀 본인 투자 방식은 아니잖아요.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킹에 맞는 이 게임 룰에 맞는 네. 그런 종목이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가져가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 이재혁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